어서요, 어서요. 오늘은 경련 두 번째 화를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아들인 세훈이가 사귀는 것도 아닌 여자 아이들과 자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모임에서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어서 해볼게요. 나는 내가 열려있는 엄마라고 생각했다. 이성 교제도 허락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성관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해왔다. 다만 실제로 벌어질 일이라고는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예상 범위에 없던 상황이었다. 집에 들어서는 아들 아이를 곧장 불러세웠다. 직접 듣고 싶다고 다그쳤다. 다 듣고 왔으면서 뭘 더 확인해? 내가 듣고 온 게 다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나 혼나는 분위기야? 그럼 네가 잘했단 거니? 잘못한 건 뭔데? 콘돔 썼어. 하고 싶은 거 맞는지 확인했고 합의해서 했다고. 사귀는 애가 아니라며. 사귀는 사람하고만 하란 법 있어? 저 주둥아리를 콱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다. 네가 어른이야? 넌 중딩이라고. 중딩은 하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단언하기 힘들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하게 된다면 이라는 전제로 합의와 피임에 대해 강조해왔던 터였다. 관계만을 위한 관계에 대한 전제는 없었던 것이다. 적어도 사귀는 애랑 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나. 그것만 한다는 게 정상이니? 나도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 되잖아.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질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였다니. 차라리 자위를 해. 그걸로 풀 수 있는 거였으면 그랬지. 아씨, 쪽팔리게. 그럼 하다못해 술, 담배를 하든가. 미쳤어? 왜 내 몸을 학대해?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대꾸하는 아이 앞에서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아들아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 나 엄마가 바라는 만큼 성적 내고 있잖아. 공부도 잘하고 있고 PC방이나 노래방도 안 다녀.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어른들 거슬리게도 안 해. 그게 엄마가 원하는 모범생 아니야? 내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엄마가 소원하는 대로 가줄게. 대신에 나 스트레스 풀 때 하나는 좀 더. 나도 해소할 구멍은 있어야 되잖아. 애들이 PC방 다니면서 게임하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나 나나 그냥 똑같은 거야. 여자애는 걔들도 너랑 똑같아? 그걸 왜 내가 신경 써? 각자 알아서 자기 사는 거지. 네가 동물이니 어떻게 그 짓만 하려고. 좋아, 너는 엔조이였다고 쳐. 상대방도 분명히 엔조이라고 한 게 맞느냔 말이야. 여자의 기분을 제대로 파악했느냐고. 여자애가 널 좋아하는데 너 혼자 엔조이라고 위약 부리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럼 엄마는 내가 여자친구 만들어서 제대로 사귀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학원 숙제에 영재원 프로젝트에 할 일이 산더미야. 엄마가 과외 안 붙여줘서 소논문은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 놀 시간은 그냥 쉴 시간도 없어. 나 숨통 트일 때는 남겨두라고. 왜 나는 그 말에 곧바로 응수하지 못했을까? 그건 너의 책임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그걸 조율하고 배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라고. 연애로 뭘 못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한다고. 꽂고 다닐 정신이 있으면 그런 책임에 대해 고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다. 사랑 없는 섹스에 대해 중2짜리 아들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었다. 정말 아들아이의 말처럼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이라는 타협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탓이었다. 아빠도 알아? 왜? 아빠 알까봐 무서워? 아니, 아빠라면
엄마처럼 답답하게 생각 안 할걸? 이렇게 난리칠 일도 아니라는 걸 더 잘 알 거고. 나 더 얘기해야 돼? 영어학원 숙제 아직 다 못했는데. 아, 그리고 간식은 됐어? 그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 아들아이의 뒷모습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직 말 다 안 끝났다고 소리쳐봤자 똑같은 소리만 하게 될 것이었다. 아들아이에게 들을 말도 똑같을 것이 분명했다. 내가 아들아이에게 한 말은 고작 네 동생은 모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건 마치 나를 향한 변명 같아서 화가 더 치밀었지만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남편의 반응에 내가 더 놀라 되물었다. 뭐라고? 어떤 년들이길래 그 나이에 몸뚱이를 마음대로 굴려? 뭐 뻔해. 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겠지. 아무튼 괜히 애 기죽이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 호들갑 떨 일 아냐? 이제 15살들이야. 난 더 어릴 때도 했어. 자위를 한 게 아니잖아. 여자애랑 진짜로 했다고. 그게 뭐? 억지로 했대? 서로 합의해서 했다며. 강간 아니잖아. 그냥 스트레스 풀었다며. 그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바로 그 스트레스 해소였다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럼 연애하라고 떠밀어? 콘돔도 썼다며. 똑똑한 자식이지. 웃음이 나? 그럼 물까? 여보, 뭐 그리 심각해. 애가 아직 어리니까 잘했다곤 못해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일도 아니야. 서로 합의했다. 콘돔 썼다. 그럼 됐지. 부모가 더 이상 뭐래? 까놓고 말해서 세훈이가 뭘 잘못했는데? 남자 앞에서 다리 벌린 것들이 문제지.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냐고. 여보, 안 그래? 엄마들이 다 알 정도면 학교 쪽에서도 모르지 않을 거고 문제될 사안 같으면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왔겠지. 시간 지나면 다 조용해지는 일이야. 남자이니까 그런 건 허물도 아니고 지들 사이에서는 난놈 된 거야. 자기 놀 거 다 해가면서 공부도 잘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고. 세훈이가 아니라 세은이한테 벌어진 일이라면? 세은이가 스트레스 풀겠다고 남자애들이랑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면? 그때도 당신은 공부 잘하는 애가 그랬으니 괜찮다고 할 거야? 어디 끔찍하게 세은이한테 갖다 붙여. 여자랑 남자랑 같아? 다를 게 뭐 있어? 어깃장 부리지 마. 개집애가 무슨. 여자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짓 안 해. 세훈이랑 했던 애들은? 그것들이 미친년이지. 세훈이 때 남자애들은 여자라면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든 몸으로 꼬셔보려고. 그럼 내가 가만 안 두지. 우리의 공부 방해한 것들이면 가만두면 안 된다고. 싸가지 없는 년들. 어린 것들이 발랑 까져서 밝히기나 하고. 싸가지 없이 밝힌 건 그 여자애들이 아니라 아들아이가 아닌가.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 또한 아들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인정하기는 싫었던 것이다. 우리 애만 생각해. 괜히 그 여자애들이 불쌍하니 많이 그런 거 함부로 표내지도 말고. 엄마들에게 꿀릴 것도 없어. 세훈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말이지. 아, 그러고 보니 당신한테 우르르 달려온 여자들이 더 이상하네. 씹을 거 하나 생겨서 신났다고 덤벼든 거지.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꺼. 세훈이한테는 뭐라고 하고. 아, 뭘 뭐라고 해 자꾸. 그냥 둬. 두면 지나갈 일이라니까. 영 한 소리 하고 싶으면 소문 가라앉을 때까지만 얌전히 지내라고 하든지. 나 아직 저녁 안 먹었거든. 밥 안 줄 거야. 아들아이도 남편에게도 말하진 못했지만 나는 계속 그 여자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아들아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였으면 어쩌나 싶고 그 여자아이들의 부모가 알면 또 어떡하나 싶었다. 아들아이가 잘못한 일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두려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시간이 흐르게 두는 것도 바른 해결 같지 않았다. 왜 남편과 아들아이는 이 상황을 문제라고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잘못된 일이지 않은가?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싫지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면 아닌 일이라니. 끼니 때가 지나 늦은 저녁을 먹는 남편은 앞에 앉아있는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골라낸 콩이 밥그릇 옆에 너저분하게 굴러다녔다. 아들아이도 콩을 안 먹었다. 아들아이도 남편을 닮아 키가 컸고, 남편을 닮아 비염이 심했고, 남편을 닮아 수학을 좋아하고, 남편을 닮아 이기적이었다. 뭘?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른 날이었으면 진작에 놔두었을 터였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럴 기분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지 슬그머니 일어나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마시며 나직이 말을 건넸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세훈이 이상한 거 아냐. 정상적인 남자로 크는구나 싶으면 되는 일이야. 애 주눅 들지 않게 잘 살펴. 우린 우리 애만 챙기면 돼. 알았지? 그러고는 내 엉덩이를 툭 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딸아이 방에서는 아이들 노래가 흘러나왔고 아들아이는 학원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아있었다. 대체 아들아이는 여자애들과 어디서 뒹굴었을까? 몇 명이나 되는 애들과 어울린 걸까? 학교와 학원, 영재원만 다니는 아이인데, 동선이 명확하고 귀가 시간 한번 어긴 적 없는 아이인데, 거칠지 않고 예의 바르고 단정한 아이인데,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웠는데, 머리가 아팠다. 지난 모임에 나오지 못한 윤서 엄마에게 그날 이후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와 아들아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3번째 같은 반이었다. 윤서 위로 고등학생 오빠가 있어서 남매를 키우는 집이라는 공감으로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다. 딸만 있는 엄마들, 아들만 가진 엄마들은 한눈에 봐도 금방 표가 났다. 자매만 키우는 엄마들은 일단 남자애들은 모두 짓궂다는 전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험한 세상에 딸 키우기가 수월하지 않다. 무서운 세상이어서 염려하고 단속시킬 것이 너무 많다고 개탄했다. 맞는 말이야. 그 원인을 무조건 남자로 돌리곤 해서 못마땅했지만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반발하지도 않았다. 예? 그런가 하면 형제만 키우는 엄마들은 요즘 여자애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다고, 내신 괴물들인 여자애들 때문에 공부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곤 했다. 예? 사춘기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엄마들 앞에서는 남자애를 안 키워봐서 정말 힘든 걸 모른다고 함부로 무시했다. 딸들이 아들보다 먼저 성숙해져서 문제라며 아들들은 평생 철 못 드는 철부지로 산다는 말도 별로였다. 무엇보다도 집에선 도통 입을 다물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아들 엄마들의 흔한 레퍼토리는 자기 아이만 감싸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딸엄마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남매를 키우는 윤서 엄마와 나는 두 부류의 엄마들 말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느라 바쁜 사람들이었다. 양쪽에 끼어 금세 피로를 느낀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윤서 엄마에게 서운했다. 그날의 화제거리를 윤서 엄마라고 몰랐을 리가 없다. 아니, 윤서를 통해서라도 분명 들은 게 있었을 텐데 그동안 나에게 언질 한번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놓여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련 2편이었어요. 이거를 3편으로 나누면은 분량이 약간 애매해서 총 4편짜리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편 한 편이 아주 약간 짧아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조금 짧아진 만큼 제 목이 덜 쉰 상태로 다음 편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